2017년 6월 28일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영화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클레멘타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맨데이트, 7일 광고를 능가할 수도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역대를 논할 만한 작품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망작이 아닙니다. 괴작이죠. 망작은 제대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망쳤을 때 망작이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 리얼은 애초에 괴상한 기획이었던 겁니다. 그로테스크함으로 점철된 기괴한 영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저 솔직히 트랜스포머5 리뷰에서 망작이라고 비판한 것 후회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리얼을 보고 나서야 제가 겸허히 저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트랜스포머5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라라랜드도 있었고 미녀와 야수도 괜찮았고 원더우먼도 잘 나오고 올해 좋은 영화 많았는데 왜 미이라랑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형편없을까? 특히 트랜스포머는 정말 큰 실망이다. 그래서 리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영화 리얼에 비하면 트랜스포머는 명작입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당장 옆에 상영관 티켓 하나 사서 트랜스포머 중간부터라도 다시 보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마이클 베이시다. 역시 인류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영화에서 이만한 괴작, 망작, 졸작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에 의해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자, 그럼 우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시각적으로 나름대로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초반 수트 김수현, 저는 깡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깡패 김수현이 정신과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김수현의 깡패 연기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과장된 느낌이긴 합니다. 껌을 턱에 빠지도록 씹는 모습은 그래도 역시 매력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깡패 장태영이라는 인물은 친구 녀석 하나를 패서 소년원에 가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인물로 온몸이 문신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폭력적이죠. 그리고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장태영의 또 다른 인격은 바로 르포 작가입니다. 저는 르포 장태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깡패 장태영은 다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에스타라는 카지노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인데요. 무척 화려하고 또 활락으로 점철된 공간을 나름대로는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모터쇼 느낌도 나고 뭔가 화려하기만 하고 내부는 텅 빈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그리 잘 표현된 카지노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깡패 김수현, 장태영은 바로 이 카지노의 주인인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물 설명이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산만한 진행입니다. 일단 인격이 변화하는 장면에서 너무나 많은 상징을, 은유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충 뉘앙스는 다른 인격이 수면 속에 있다가 떠오르는 것 같은 장면인데 너무나 모호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고래인지 상어인지가 계속 등장하며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죠.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에서 다른 인격을 죽이는 방법을 저는 무척 심리학적인 혹은 정신병리학적인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저의 이해를 아득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를 겪는 인물이 자신의 다른 인격을 죽이는 방법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몸으로 빙의하는 거랍니다. 네? 저는 이 장면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가 판타지였던 것이죠. 이중인격자가 다른 인격이 식물인간에게 빙의되어 분리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영화는 판타지 빙의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깡패 장태영이야 카지노가 있어서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르포 장태영은 그저 우연히 그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엄청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자산가인가 보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잠깐 상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추측해야 하죠. 아무튼 자신의 다른 인격이 죽었다고
생각한 깡패 장태영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성동일님의 등장이죠. 성동일님은 깡패 장태영에게 맞설 수 있는 깡패 장태영이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정도의 거물 깡패로 나옵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죠. 이 부분도 성동일이 왜 가만히 있는 카지노를 살 수 있었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안 나오고요. 그때 르포 장태영이 나타나 깡패 장태영에게 접근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고요. 르포 장태영은 자신의 얼굴을 깡패 장태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형합니다. 이 성형은 정말 최악입니다. 르포 장태영에게 얼굴을 계속 가리게 만들고 계속 암시만 주는데 영화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무런 반전도 아니건만 계속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조각내서 벗어가면서 궁금증 유발시키려고 하는데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르포 장태영은 아주 변태가 따로 없습니다. 설리와 깡패 장태영이 사랑을 나누는 걸 도청해서 녹음해놓고 설리 몰카를 시청하면서 자위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이 좀 불편했습니다. 더러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장면 아니어도 르포 장태영의 집착은 드러날 텐데요. 게다가 르포 장태영은 자기 여자친구한테 도청으로 들었던 설리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게 만들고는 설리 몰카를 보면서 관계를 가지거든요. 도대체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장면을 넣은 것인지 의심되더라고요. 그냥 정신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르포 장태영은 엄청난 집착과 변태적인 성욕을 지닌 이상한 인물입니다. 도저히 이 인물의 행동과 태도와 선택이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깡패 장태영이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아무튼 깡패 장태영은 르포 장태영이 자기를 따라하고 또 자기 여자에게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그런 인간과 손을 잡고 공공의 적 성동일을 치려고 합니다. 성동일은 코카인 밀수 및 가공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둘이서 치러 가죠. 깡패 장태영이 적들을 다 무찌르고 뒤에서 르포 장태영이 찍습니다. 여기서 깡패 장태영의 전투력은 그냥 옵티머스 프라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현실적이어서 그냥 웃겨요. 이걸 좋은 전투 장면이라고 혹은 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 삼국무쌍이 좋으니 창 대신 주먹 휘두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로 스토리는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성동일이 물러난 직후 르포 장태영이 깡패 장태영을 약을 먹여서 제거합니다. 성동일은 르포 장태영을 죽이기를 원했고 여기서 르포 장태영이 깡패 장태영 행세를 하면서 깡패 장태영이 죽은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리가 납치되고요. 르포 장태영은 성동일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고 성동일은 르포 장태영을 의심하고 깡패 장태영을 만나 둘이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르포 장태영은 진실에 다가가게 되는데 성동일이 찾아오라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보리스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정신과 의사가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고 르포 장태영이 들어간 몸의 주인이 애초부터 시에스타라는 마약에 중독된 자였던 것이죠. 결국 이 영화는 마약에 의해 환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스토리가 완전히 무너지다 못해 한국 배경인데도 깡패들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샷건을 쏘면서 싸우고 김수현은 급기야 맨 오브 스틸에 출연한 것으로 착각했는지 주먹 한 방에 세상을 파괴할 기세로 싸웁니다. 현실은 간데없고 갑자기 세상이 깨지고 이상한 슬로우 모션이 나오다가 급기야 춤을 춥니다. 김수현이 요상한 춤을 마구 추기 시작합니다. 기괴함의 극치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3번을 크게 웃었는데요. 김수현과 김수현이 서로 마주보고 미친 사람처럼 웃는 장면에서, 그리고 김수현이 차를 몰고 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장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춤추는 데에서 웃었습니다. 정말 춤추는 장면은 명장면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장면입니다. 한국 영화의 대실패이고 장족의 후퇴입니다. 이 영화는 기괴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내내 그로테스크합니다. 초반 성적인 장면들에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보이는 장면들, 김수현이 연기하는 정신병자들의 사이코 드라마적인 성격, 설리가 보여주는 어색하고 노출은 심하지만 야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배드신. 결국 이 영화는 마약에 노출된 사람의 혼미한 정신을, 그리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분열된 자아와 붕괴된 정신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은유만 가득하고 기괴하고 기이한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우 김수현님과 최진리님 등의 연기자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추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영화를 찍으려고 한 것인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안타까웠어요. 열연을 펼치려 하는 김수현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으로 필모그래피에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배우 김수현의 5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진리님은 이 영화로 영화배우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텐데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진리님의 노출이 화제가 되었는데 노출만 화제가 되고 남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성동일, 이경영님 등의 중견 배우들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연기를 펼친 연기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 화를 내기도 아까운 영화입니다. 100억이 넘는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 제작비로 만든 것이 이런 괴작이라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냥 좀 슬퍼요. 생각해보면 뭔가 호전몽스러운 발상과 마약으로 인해 혼미한 세계와 그 안에서 진정한 나,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상징적인 세계를 그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이 작품은 그저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기괴하고 괴상하고 이상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기분이 이상해지는 묘한 어떤 것. 이 작품에는 영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 눈치를 살피는 관객들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괴로운 경험입니다. 물론 김수현은 잘생겼고 설리는 예쁩니다. 하지만 잘생긴 김수현과 예쁜 설리는 얼마든지 다른 매체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지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작품, 제 인생의 워스트 5 안에 당당히 들어갈 만큼 역대급 괴작을 논할 수 있는 작품.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평점이 없습니다. 라이너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이 영화 리얼에 대해서는 한 번은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만한 괴작이라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트랜스포머와 미이라에 대해 혹평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것이 리얼의 순기능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영화 장족의 후퇴, 김수현 주연의 리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